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미국과 EU의 각종 제재에도 루블라는 왜 강세를 보이는 걸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2월 26일 미국과 EU, 캐나다 등이 일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결제 네트워크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위프트란 200개국의 11,000개의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글로벌 결제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제되는 은행들은 국외의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지 못해 고립될 수 있습니다. 3월 1일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약 815조 원 가운데 해외 은행에 있는 약 507조 원을 동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서방이랑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서 금융제재로 러시아를 고립시켜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달러 루블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전쟁 하루 전날인 2월 23일에는 84루블이었다가 경제제재를 막고 3월 7일에는 134루블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56루블로 오히려 화폐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서방의 경제제재는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루블은 가치가 폭락했다가 오히려 전쟁 전보다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루블 화폐 가치가 폭락했다가 오히려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루블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 준비 및 빠른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루블화 결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 준비입니다. 2014년 러시아는 한 차례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었습니다. 이때 서방의 제재를 받아본 경험이 러시아는 존재하였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2017년부터 외환 보유고를 꾸준히 늘려왔고 현재 약 815조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11%로 줄이면서 금과 위완, 유로화 비율을 늘렸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 외환 보유고 비중은 유로가 34%, 금이 21%, 위안화가 17%, 달러가 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를 늘리면서 중국과 유럽의 화폐 비중을 늘리고 달러 비중을 낮추면서 전쟁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빠른 조치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첫 번째로 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업들에게 달러나 유로화 매출의 80%를 루블화로 환전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모스크바 증시 처분을 금지하였고요. 그리고 은행이 개인에게 달러나 유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방의 제재에 맞서 빠른 금리 인상, 해외 자본 유출 방지, 루블화 강제 사용 등을 통해 루블 화폐 가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루블화 결제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에너지 금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원유는 25%, 천연가스는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EU에서는 현재까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헝가리의 반대로 현재는 무산된 상태이고 EU는 연말까지 러시아 원유와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4월 28일 연합뉴스의 내용을 보시면 러시아가 개전 이후에 EU 에너지 수출액이 2배 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가 러시아 원유 금수를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러시아 원유 수출액은 평균 29조 원으로 작년 16조 원 대비 82% 상승하였습니다. 네, 이렇듯 러시아 에너지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루블화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였습니다. 네, 5월 17일 날 나온 연합뉴스 내용을 보시면 EU는 러시아 가스 구매를 위한 루블화 계좌 개설은 제재에 위반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드라기 총재가 EU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현재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 회색지대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회색지대란 루블화 계좌를 만들어 가스 대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EU 기업들의 모호한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5월 18일 실제로 이탈리아의 최대 에너지 업체인 에니가 러시아 은행의 루블화 계좌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지급 방식은 러시아 가스프롬뱅크의 유로화 계좌와 루블화 계좌를 두 가지를 개설합니다. 유럽 기업이 가스프롬뱅크의 유로화 계좌로 이체를 하면 가스프롬뱅크가
루브라로 바꿔 러시아의 국영 석유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월 18일 EU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두고 가격 상한제나 관세 부과 등의 대안을 논의 중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금수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 원유가 공급이 중단됐을 시에는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대신 가격 상한제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에 관세나 상한선을 두게 되면 러시아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루블이 강세를 보인 이유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 준비 및 빠른 조치,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루브라 결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루브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할 만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러시아 디폴트라고 생각합니다. 디폴트란 채무자가 원리금 상한 만기일에 제때 지불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2년 러시아 국채 만기 도래 일정과 금액에 대한 차트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동결되면서 달러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대외 채무는 약 50조 원 정도, 6월까지 갚아야 될 금액은 6,200억 정도입니다. 다만 유로 및 달러 지급 채권 중에는 루브라로 상환을 허용해주는 일부 채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디폴트에 대한 위험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5월 18일 미국이 러시아의 대미 채무 상환을 완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었으나 러시아 국채를 소유한 미국의 채권자들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5월 25일까지 설정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미국 채권자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하려고 해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디폴트를 선언해야 될 수 있습니다. 5월 25일 서울경제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실제로 미국이 러시아 채권 유예 조항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6월 24일까지 약 5천억 달러의 채권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채권 유예 기간은 15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7월 9일까지 갚지 못하면 러시아는 디폴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만약 디폴트가 되지 않는다라면 지금처럼 루블이 원유 및 가스 결제로 인해서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만약 디폴트가 되게 된다면 러시아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고 그로 인해 루블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 채권에 노출된 서방 금융기관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EU의 서방의 각종 제재에도 루블이 왜 강세를 띠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